안녕하세요. 이왕병원 대표원장 왕백원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료실에서는 다 못했던 얘기들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이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로 들으니 체감이 되네요. 사실 저에게 500이라는 수술 횟수보다도 500가지 케이스의 데이터가 쌓여 있다는 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500분을 겪어보니 똑같은 수술은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모든 분의 무릎 모양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퇴행이 너무 심해서 뼈 자체가 수수깡처럼 약해져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과거에 심한 외상으로 인해서 다리의 축이 일반적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인대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수치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야지 밸런스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수술하다 보니까 수술적 접근이나 예후에 대해서도 500내만큼의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처음 로봇 수술을 도입했을 때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기대가 앞섰죠. 당연히 긴장감도 있었고요. 기존 수술은 수술실에서의 즉각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했어요. 의사의 감각이나 손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로봇 수술은 수술 전에 3D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수술에 들어갑니다. 최상의 절삭 위치를 찾아서 최선을 절개를 하고 인공관절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넣을 것까지 재현을 시켜버립니다. 기존의 수술 시간보다 계획 시간이 더 늘어난 느낌이 조금 낯설었지만 어떻게 보면 마치 안전 레일이 깔린 상태에서 수술하는 느낌이라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술 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엑스레이나 MRI 같은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서 입체적인 설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의 무릎을 이 3D 입체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점점 철저히 계산된 수술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덕분에 환자 상태에 맞춘 수술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500내를 거쳐 쌓인 데이터를 보니까 환자마다 최적의 인대 밸런스가 전부 다르다는 걸 명확하게 봤거든요. 이제는 환자의 평소 걸음걸이, 생활 습관, 심지어는 이제 직업적인 특성까지 고려를 해서 로봇의 수치를 미세하게 조정합니다. 실제 수술 과정에서의 변화로는 제어력이 있죠. 로봇은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멈추니까요. 덕분에 주변 신경이나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처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수술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따라 출혈이나 회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진 않죠. 로봇 수술도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골절 위험입니다. 뼈가 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수술 시간입니다. 로봇을 세팅하고 수치를 마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일반 수술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긴 수술과 마취 시간이 이 고령 환자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500내를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 단점들을 단순히 피해야 할 요소로 보기보다는 수술 과정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적용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겁니다. 골절 위험의 경우에는 기계가 아닌 외과의가,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의 뼈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수술 시간 또한 초기에는 더 소요될 수 있지만 경험이 쌓이고 익숙해질수록 수술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로봇 수술은 이 단점이 없는 수술이 아니라 그 단점까지 포함해서 환자 상태에 맞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이라는 장비 자체가 아니라 이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는 이 의사의 경험과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은 훌륭한 도구지만 결국 그 로봇에 어떤 수치를 입력하는 건 의사거든요. 같은 말로 어떤 브랜드의 로봇이냐보다 내 무릎을 맡길 의사가 이 로봇을 얼마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봇은 수단일 뿐이고 수술의 결과는 결국 의사의 정확한 판단과 손끝에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은 일반 수술과 또 다른 러닝 커브, 숙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10번 해본 의사와 500번 해본 의사는 수술실에서 마주되는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쌓은 데이터로 노하우가 있는 의사가 로봇과도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상태가 로봇 수술에 적합한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로봇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환자의 관절 변형도, 손상 상태, 재수술 또는 기저질환 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환자에 정확하게 맞는 진단을 하고 로봇 수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참다 병원에 갔을 때 수술을 권유받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수술은 결코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변형이 너무 심해지면 로봇 수술로도 교정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술 후에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할지도 미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수술의 목적은 단순히 무릎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신다면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현재 내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